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마음 풀어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지금 타타리 음모론 다섯 번째 이야기. 이제 어제 좀 원래 고려 만리장성, 천리장성 이야기는 한참 후에 고려 관련돼서 하려고 했는데 이 타타리안 음모론이니까 약간 예고편적 관점으로 또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실 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많이 모으고 또 구글까지 데이터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상 1시간 동안 설명 보여줘야 할 내용들이 다 보여주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 타타르 음모론을 할 때는 이게 약간 아시아판하고 지금 미국판하고 유럽판이 다 연결되는 판이라 이게 그냥 자료 근거 없이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극적인 걸로 이 얼버무릴 수 없는 근대사와 현대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 정치하고도 연관되는 이 가설을 해야지 음모론적 접근이 가려진 역사가 됐건 이 제국과 공화국의 변화계 그리고 잔재가 되었던 봉건제적 시스템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국 공화국 시스템이 어떻게 과거에 뭐 봉건제 영역이 있었거나 그 봉건제 영역을 벗어난 영역에 문화권에 침투하는 과정, 그레이트 게임이 1800년 그레이트 게임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한반도하고 또 중국하고 일본 제국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다 연관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타타리아 음모론적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또 대조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국가를 탄생시킨 다음 단계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청나라, 조선, 일본, 만주, 이게 다 포괄적이게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 또 지금 현대사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자료사진 볼 거는,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있죠. 에바브라운 이야기. 이 에바브라운 이야기는 더 나중에 이 타타르 음모론 거의 끝나갈 쯤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맥락적인 거에 있어서는 조금씩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에바 브라운에 관해서 에바 브라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고정하고, 자, 에바 브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대의 북아메리카판이라고 유럽판의 이야기들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이냐, 자극화된 기사냐, 하나의 시나리오가 됐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하는 이 고종의, 한반도 기록상의 이 고종에 대해서 이해도가 커야 되고, 그거는 역사 이식, 가지 이식의 방식, 그러니까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으로 똑같은 시스템을 복사하지만 과거에 이 제국주의는 혈통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갖고, 그 혈통이 무너진 거는 이제 조선 전기나 후기나 또 이제 말기 대한제국 이제 이렇게 이제 혈통 문제는 많이 꼬연 문제가 있고, 그러한 혈통을 제국주의들이 가문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 풀어먹었는가. 그때는 이제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없고 봉건제를 이어가는 제국주의의 확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이 에바 브라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기사가 25에서 50까지 그 당시 1903년도 우리는 이제 보스턴 선데이 이쪽 보스턴 선데이 이미지가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제 기록상에서 또 나오는 거 보면 그 이전에 기사 최초, 이것도 더 검색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비엔나 자유신문, 신자유신문이 또 최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엔나 신자유신문.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정보가 더 나오던 누군가 믹스를 하던 뭐 이제 그런 관점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의 정보에 비교 교차 없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단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갇힌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신문입니다. 자, 이 신문. 신자유신문. 이름부터 신자유신문. 이런 신문에 이 신문을 보면 자 신자유신문 뉴베리의 프레스입니까? 이게 영어인지 스페인어인지. 중요한 거는 다시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신문입니다. 비엔나 신문이고, 이 신문은 1864년 9월 1일 1939년 1월 31일까지 아돌프 베르트너와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1879년 한개 좀 쓰겠습니다. 에투아르트 바허가 이 신문의 편집장이었다. 1908년 1920년까지 편집자이자 최종 소유자인 모리츠 베네딕트, 오스트리아 정치 사회 영향력 있는 소유자였다. 소유자는 이 사람이고, 신문 편집장은 에두아르트 바허. 이 1908년부터 1920년이니까 그 이전이죠. 1903년이면. 이 신문에 고용된 기자들 중에 실바라, 자, 유태인 출신 작가, 또 독일, 펠렉스 살텐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작가이자 비엔나 문학 비평가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1942년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에서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밤비르오 각색 숲속의 삶입니다. 자, 기자 스토리 월트 디즈니. 그리고 파리에서 라파엘 바시, 막스 노르다우, 그리고 1891년 테오도르 헤르츠 시온주의 운동의 창시자였다. 음악평론가 에두아르 한슬릭. 자, 오스트리아 신문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시오니즘 또는 헐리우드.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스위스,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히틀러하고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에바 안나, 에바 브라운이 나가고, 또 한반도에서도 이승만이가 그 대한민국 만들 때 또 이 외국인 여성을 등장하고, 또 왕가의 나라는 유르브리너 나온 영화, 원래는 이제 그 태국 왕하고 외국 그 가정교사하고의 러브 스토리, 이제 그 스토리들도 등장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승만, 그래도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 나쁘건 좋건 뭐 그 당시에 깡패였건 뭐건 일단 미국 서부에서 또 미국 동부에서 자주 등장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카지노에서 많이 놀았다는. 자, 아무튼 이런 관점의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미국 서부에서 나온다. 또 이쪽 이야기는 더 자료 검증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반도의 고종의 이야기로 너무 접근하면 오류가 나온다.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화되신 분들 알겠지만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박용효가 누군지, 한반도 박용효가 누군지, 김옥균이가 누군지, 정봉준이가 누군지, 대웅건이 누군지, 김정호가 누군지, 김정희가 누군지, 홍경래가 누군지. 그러니까 한반도는 그 표면적으로는 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인물이 짬뽕되었고, 이 연결성에서 또 중심 무대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굳이 또 여기서 고종은 한반도 고종 스토리텔링으로 고집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고종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판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의 짬뽕이다. 거기에 비렐름 1세, 비렐름 1, 그 다음에 요제프, 그 다음에 비렐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종 고종 가는 거는 그 러시아 왕제 이야기까지 그냥 고종하고 순종하고 좀 연결되는데, 자, 니콜라이 2세, 2세는 약간 순종 쪽으로 보고, 이제 빌레름, 요제프, 또 기타 믹스적인 게 강하다. 여러분들은 한반도 고종 스토리로 역추적하면 안 된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기록이 이식되어졌는데 그 기록의 이식에 사건의 인물이 그 종합적이다. 종합적일 수 있는 인물이 고종 또는 대원군. 대원군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 그럼 고종하고 대원군 라인이 되겠죠. 자, 이 타이밍에 가지이식이라는 한반도에 이식이 스타트됐고, 그 시작점에 스타트점은 좀 애매모호한데 결국 완성형이 되는 거는 일제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도 이제 조선 박람회를 합니다. 흥산에, 이거 정확한 명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페. 이제 카페에 이게 자료 링크는 이렇게 올릴 거니까 이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유튜브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모음들을 한번 찾아서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10년 전에 블로그하고 카페 막 그 시절이야 이런 자료들 사진 캡처해서 블로그에 글 쓰고 막 했는데, 이제 이 유튜브라는 걸로 이렇게 PPT 영상처럼 설명론적 이야기를 뉘앙스 전하기가 편하니까 이걸 먼저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가서 이런 자료들 보십시오. 조선박람회가 1929년, 휴가 4년, 1912년쯤에서 10월 30일까지 열린 조선총독부 주최 박람회다. 경성부, 경복궁 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병합 20주년 기념, 사이토실 총독이 개최, 회장 경복궁은 이시조선 시대의 왕의 거주주 부분에 있던 장소, 철거하고 공원화, 왕궁 복원장화. 자, 이때 이제 관이 사업분관, 사업난관, 고대생물 유적, 사회경제관, 청소년, 쌀관, 조선 미에 관한 전시. 그 다음에 창고관, 침태관, 오사카관, 나고야관, 규슈관, 도쿄관, 교토관, 홋카이도관, 기타 해군관, 육군관, 대만관, 수상관, 철도성관. 그 다음에 이제 팔도 관련된 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사진이고, 이런 거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부대시설 건축물도 세웠다가 나중에 그 철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면, 이제 이런 조선을, 박람회를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서 진행을 시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자주 말했던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에서 그 이런 박람회 모티브는 제일 유명한 게 1893, 자, 시카고 박람회. 이제 이런 것들을 조선의 한반도에 그 다음 한 2, 30년 지나서 이렇게 일본 주체로 조선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죠. 자, 만국박람회가 됐건 조선박람회의 본질은
아메리칸판에서의 자, 시카고 박람회. 물론 시카고 박람회 이전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람회가 왜 중요하냐? 즉 만국 박람회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국. 저희 글자 좀 바꾸고 가운데로. 이 1893 이전에도 있었고 이런 거는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일단 1800년대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국 박람회 중요합니다. 만국. 그럼 이제 최초 박람회는 180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고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야기가 세면 안 되니까 본 이야기들 하러 가야죠. 소화되시는 분만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랬을 때 이 타타르 음모론적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타르 음모론적. 이 타타르 음모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타타르 지금 이 지도판 또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채웁니다. 이 영역인데 이 영역에 이 결국은 제국주의적 관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파는 일본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영국이죠. 자, 유럽. 자, 이렇게 자,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제국주의적 군대 복장이 거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영국이 됐건 독일이 됐건 또 일본이 됐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됐건 철십자가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보시면 군복이나 그리고 이제 일본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프랑스부터 군복을 따온 그러면 이제 이 프랑스부터 따온 일본하고 겹치는 게 또 미국 서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자, 이게 하나의 자 이건 일본 거 자 이거나 자, 유럽도 자 일본 거 물론 일본이 이제 유럽 가서 배워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반도도 고종 또 민혁이 등장하면 이렇게 뜨는 거죠. 태극 모양의 훈장도 이때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자, 일본, 조선 총독부. 얘는 이제 조선 총독부니까, 이렇게, 한반도, 그것도 차고 있고, 일본 제국 원수지만. 자, 이렇게. 그리고 프리메이슨도 이야기했죠. 복장이나. 이게 이제 기호학파 시대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보시고 차분하게. 자, 빅토리아 훈장. 이 훈장 받는 게 이훈장이가 되는 거고, 이훈장 이야기는 또 하기로 하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유럽의 동쪽 지역으로 가면 이슬람적인 의복 차림. 그래서 이제,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에서는 유럽판이 지금의 천주교, 마테오리치 이런 느낌 이전에는 이슬람적인 형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조선 전기는 이슬람적일 수밖에 없다. 오스만 제국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여러 번 회력, 세종대왕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자, 오늘 이야기는, 자,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예전에 또 이야기했던 이 13도 관점. 지금 타타리아 음모론 무대의 중심은 여러분, 이 미국 서부 또는 5대5 중부 일단 동부 13도는 경계를 놓겠습니다. 이 경계 타타리아 음모론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을 무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중심이다. 자, 이거만 색깔 바꾸려겠는데 자 하얀색으로
빨간색 너무 어지러우니까 하얀색, 검정색.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자, 1896년 13도제. 이것도 이제 기록 이식된 거겠죠. 조선의 지방제도다. 8도에서 13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작년에는 1895년도에는 23부제 폐지. 그리고 8도. 이제 8도, 조선 8도라고 하니까 8도적 의미. 이 8도의 의미가 제가 이제 8기군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게 미국 지도입니다. 중국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가 23성이라고 합니다. 23성. 타이완 포함이죠. 23성. 23성. 자, 여기가 미국이 50개 주입니까? 50개 주. 50개 주. 잠깐만요. (50개 주) 맞죠? 50개 주. 하와이까지 이제 포함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23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부를 13도라고 합니다. 자, 동부 13도, 대한제국 13. 자, 이렇게 자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다 이야기했던 건데, 타타르 음모론 나오면 거론돼야 됩니다. 23성. 자, 그러면 미국을 거의 반으로 쪼갭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쪼개냐면, 이 루이지애나 빼고, 이쪽으로만. 자, 이거 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빼면 정확하게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쪽 영역. 이쪽 영역을 동부 13도하고 나누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래 중서부가 서부 쪽을 이 영역으로 본 거죠. 이 영역. 서부 쪽을. 동부 13도에서는. 자, 이쪽으로 미국 서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벨 프랑스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거에 이쪽은 스페인, 멕시코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지도의 발달사 보시면 A, B, C, D. 서부가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서부가 확장이 되는 거죠. 뭘로? 철도로. 그 다음에 파나마와 통하는 해운으로. 그래서 이게 미국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완성에, 자, 그러면 이 루이지애나 또는 이 빨간 거, 인디안 카운티로 이야기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디안 카운티.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그래서 인디안 카운티에, 자, 원래 이 동부 13도에 같이 살던 인디안들 점차적으로 밀려나가고 7년 전쟁 또 밀려나가서 남부에 문명화된 오부족, 자, 오클라호마 물러나고. 이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타르 음모론을 하는 이 영역에 갈려 있는 거죠. 지금 이쪽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대충 이쪽 라인으로 여기를 줄을 계산하면 25개, 여기 13개, 제가 그걸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0개 주. 지금의 미국 이전에 대충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거의 이쪽으로는 13도죠, 13도. 이렇게 13개.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3, 24. 대충 22개, 50의 반이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13, 23성, 23성, 13부제, 또 13. 이 13도를 그 미국의 신대륙 역사의 관점에 13도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일반 역사로는 지금 신대륙 발견해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고 가는 스토리, 밑으로 내려가는 스토리로 이야기되는데 언제나 이쪽이 오리지널 무대다. 그러면 이쪽 관련돼서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세계인들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선사에 나오는, 고려사에 나오는 이 동북 구성의 이야기다. 그래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 한반도의 한자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고려조선 역사, 삼국 역사의 이 씨앗 작업이 된 기록을 있는 자들만이 지금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를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원래는 한참 후에 이야기할 건 조선 전기 끝나고 할 이야기인데 타타리아 음모론이니까 타타리아 음모론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리장성, 자, 거란하고 예진입니다. 이 천리장성. 그리고 동부 13도의 동북구성 함경도 관점이 동부 13도 관점. 그래서 이 여진과 고려인들의 연결성. 물론 이제 이 무대는 아니지만 지금 한반도가 태국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이쪽 이야기로 보면 이쪽 동네에서 나온 이야기다. 즉 동북구성 이야기에서 역사가 이식되면서. 자, 그러면 누누이 이야기하는, 어지러운 거 좀 빼겠습니다. 조선사만 이쪽으로 연결이 됐겠냐? 동부 13도적 관점일 때는 한반도겠지만 그 이전의 관점에서는, 고려적 관점에서는 이 동북부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즉 동부 13도가 아니라 고려 역사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조선이 생기고 여기에 고려가 생기고 이식되고 밀려나고, 그래서 만리장성이, 우리가 이제 고려사에 등장하는 이 천리장성이 한반도에서는 천리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 전체로 동북 13도 함경도를 빼고 이걸 고려로 봤을 때 이 만리장성의 영역이 바로 한반도에서 나오는 천리장성, 즉 똑같죠. 거란하고 여진을 막는. 이 세팅이 되는 거고, 이게 다시 조선 동부 13도 한반도 나눠지면서 이 판이 또 분리되는 현상. 이건, 뭐 이게 뭡니까? 고려사 기록에 천리장성이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역으로,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의 가설적 흐름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천리장성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쪽의 지명이 고려지명, 조선지명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시점이 고려 조선이 생기고냐, 임진왜란 과정 중이냐, 그 이전이냐,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게 세팅이 되는가는, 자, 이건 또 추적하다 보면 나오겠죠. 자, 이거는 한참 후에. 근데 이 맥락, 방금 어제 살짝 이야기했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중에 할 이야기인데, 타타르 음모론 나왔으니까, 만리장성이 타타르 음모론하고, 지금은 타타르 음모론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예고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랬을 때 고려다, 고려. 지금 아시아판의 세팅이 고려로 세팅되었다가 당연히 조선이 세팅이 되니까 분리가 되는 거고, 이 분리적 현상이 대한제국 말기에 13도 관점으로 동부 13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금성의 사전 이야기 1시즌부터 들으신 분들은, 또 블로그 때부터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 핵심 키입니다. 핵심 키.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태극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태극 8개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이걸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만. 자, 우리가 흔히 만리장성. 자, 8기군 등장합니다. 8기군. 북경을 함나간 의화단, 복서.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이 용으로 강조가 많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시대는 조선시대. 뭐, 전기는 좀 이슬람 쪽에 다 빼면 중후기, 천주교, 붕당, 개신교 다음에 또 신유대교, 그 다음에 의회정치, 미국, 1776.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8기군, 우리가 이제 이 아시아화된 8기군의 깃발은 정말 지어낸 거고, 실제 8기군의 최종 뒷버전이라고 시작하는 거는 다 이렇게 국기입니다. 국기가 됐건, 그 가문의 문장이 됐건, 제국의 문장이 됐건. 중요한 거는 바로 청나라를 스타트했다는 이 8기군 개념이, 이제 더 8기군이 888 올라가겠지만, 이 8기군 개념이 등장하는 게 북경의 8개국이 등장합니다. 이 8개국. 어떻게 보면 또 팔도하고도 연관되어지는 팔자.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도 8개국이라고. 또 이게 군사들이라도 또 8개국 군사를 모아서 찍혀있고. 자, 이게 결론은 또 망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망국.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글자를 쓰겠습니다. 너무 낙서만 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안 잡히고 제가 너무 말을 빨리 넘어가면, 자, 이것도 예전에 다 했던 거,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를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8개국이죠. 이 연합이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8. 조선 팔도가 되는 거고. 8도. 청나라도 팔도였나, 처음에. 만주족 관련돼서. 그렇죠. 자, 이렇게 팔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8기, 8국, 8군, 8국, 8도, 88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이건 언제적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북경 천진 들어가서 이 북경. 자, 이렇게 된 베이징, 텐진, 그 다음에 황해, 발해, 요동. 자, 요동을 거치고 있죠. 산둥 거치고 있고.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이것 옛날에 지리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 했던 썰입니다. 자, 이거를 지리적 포인트 3개.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 북경.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미국판에서 북경은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그렇게 2개를 집어놨습니다. 그건 시대별로 변경이 있는 거고, 지금 시카고 박람회 할 때는, 자, 이게 북경이 되고, 자, 이거 요동은 하늘색. 아니, 안 보이구나. 요동은 보라색. 그러면, 자, 북경, 요동 전쟁할 때
존 피싱 장군이 감독관으로 또 오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감독관들이 유럽에서 또 옵니다. 아무튼 이거 이식 전쟁, 신비한 전쟁. 자, 요동. 그 다음에 산둥반도. 독일이나 뭐 산둥반도. 살라를 산둥은 하늘색. 글자도 하늘색. 자, 이렇게 세 거점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미국판 지도로 그대로 옮기면 지우고. 자, 오래 들어보신 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오디오가 중요합니다. 오디오가. 자, 북경 포인트 제가 시카고. 자, 요동 포인트 온타리오주. 산동 포인트 이쪽 미롤키 맥주 나오나. 이거 색깔 좀 바꿔야겠다. 여기서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블랙 아니지. 블랙. 산동도 블랙. 그러니까 아시아판 지도를 너무 지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화적 세트적 개념을 너무 아메리카판에서 똑같이 찾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오류가 생깁니다. 자, 북경. 이제 북경 포인트로는 금성 샤인드냐의 가설에서는 여기 미니애폴리스 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이거 짧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위치. 자, 이렇게 갈라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13도적 관점에서 중국은 만주는 온타리오주, 서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뉴저지, 필라델피아 뭐 이쪽이 수도였다 하니까 이렇게 이 동북부 세력이 아니고 이 남쪽 세력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만주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 이쪽에서 오족이 등장해야죠. 오리지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시카고 박람회다. 그래서 이거를 7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시카고 박람회를. 근데 시카고 박람회가 중요한 거는 만국 박람회다. 타타리아와 관련되어 있고. 자, 그럼 오늘은 또 어제 그 이야기를 잠깐 거론했으니까 또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태극 8개라 합니다. 자, 태극기가 탄생한 지역, 우리는 뭐 박용효 이야기하면서, 개학 이야기하면서 배 타고 등장했다고 하고, 이제 이게 한반도 관련됐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곳은 언제나 말하지만 이쪽이다. 즉, 자, 이 라인 카페에 올려놓은 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이게 이제 관련된 거.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보시라는 자료를 같이 이걸 이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태극기가 연관된 장소는 역사적으로는 동북 구성과 관련되어 있고, 자, 미국 보병 사단 버지니아 주 방위군에서 이 태극 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맨슨 딕슨 라인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는 DMZ, 북군과 남군의 DMZ 경영. 이렇게 또 직선은 아니겠죠, 이게. 실제 그 당시에 무대에서는. 그래서 남군과 남군과 북군의 영역이 되는, 제가 언제나 이 동부 13도 이쪽 이야기할 때 이 대가리가 중요하다. 이 대가리. 이게 비슷한 형태로 두 번이 펌핑이 됩니다. 1번, 2번. 이게 사군 육진의 조선시대고, 이 라인이 우리 흔히 말하는 고려시대의 동북국진, 여진. 이쪽에서 동북구성 이야기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려 역사 때부터 해서 남군, 북군, 바로 이 버지니아 대가리다. 라는 겁니다.
태극은 여기서 튀어나왔다. 이 태극의 영향은 우리가 남북으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좌우입니다. 좌우에 더 올라가면 이거를 만자가 되는 거죠. 이 만자 이야기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런 만자 이야기하면 너무 고대사 종교적으로 이야기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정말 금성이 사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조선 고려 정도까지 이해가 된 다음에 재미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재미거리 하나를 이야기할 거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서 막 말장난하면 여러분들이 그 엄한 쪽으로 머리가 가버려갖고 다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빠져서 막 그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현대사적 관점에서의 역으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뇌가 똑똑해지길 바라지 멍청한 스토리로 이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현실 분간을 못하고 기록 분간을 못하고 사진을 분간 못하고 현실 정치의 흐름을 이해 못한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취미로 가도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지금 프레임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 것들이 더 많습니다. 자꾸 이런 걸 알면 뭐 세상이 변하거나 자기 자신이 아닌 게 뭐가 예수 받아 천국 간다는 그런 파리놀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의 지식의 얄미, 종교적 관점으로 빠져서 역사적 종교관의 무리에 빠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는 누누이 말하지만 상상이고 화술이고 추리입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가 똑똑해질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타타르 음모론하고 또 관련이 있고 고종 스토리를 풀 수 있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자 고종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인지를 시키면 이 기록 이식이라는 걸 이해해야지. 자 고종을 여러분들이 1980년대 1910년대 이 러시아 제국의 황제들 또는 영국의 황제들 독일의 황제들보다 더 위치나 레벨이 높은 사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들보다 더. 이 제국의 8제국이 모시는 최종 보스라고 존재했다면 그냥 뭐죠 이거 에바베르 이렇게 사진 한 장 사진이 아닌 사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존은 다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어느 시대에 그 8제국이 8도가 모이는 왕이 무너졌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776 분기점에 봉건제의 종말이 온 근본적으로 그 타임이 맞는 거고 이러한 그 봉건제적의 왕의 역할이 과거에는 화려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잔재이니까. 그러면 조선 시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복 입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700년대, 1800년대 과학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 말하는 사도혁명적 관점이 과연 시간차로 맞냐 끌리냐는 논쟁까지도 가게 되는데 일단은 기록을 바탕으로 비교교차 한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추론이죠. 자 그래서 8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개 여호와 복귀 나오고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타타르 음모론적 관점에서 8개. 자 이 8개 건공감리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자 한반도는 그 4개로만 가게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금성이 상대인 이야기 관점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8제국이 8국가가 8제국이 이 함께 모여 있는 게 제가 이제 청으로 비유한 거죠. 이걸 또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타타르가 되는 거고, 이걸 또 우리가 말장난하면 칸이 되는 거고, 한국이 되는 거고, 대만인도 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만이나 대한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같습니다. 왜? 중국과 동부 13도, 23성, 한반도, 고려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태극기가 탄생한 스토리하고 연관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태극기. 잠시만요.
자, 태극기 건곤감리라고 하죠. 자, 건자가 짝대기 3개니까 이거겠죠. 이게 살아남았고, 감괴가 가운데가 일자 양쪽. 그 다음에 공개가 건의 반대가 되는 다 뚫려버린 거. 이계가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트니까 태극기가 되는 거죠. 태극기도 또 한번 보여줘야지. 자, 그래서 지우고,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돌려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메리칸 스토리에서 동부 13도에서는 이게 세로 좌우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태극기가 이제 건곤감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최초 창시 미국판에서는 이제 청색하고 그레이, 청색 그레이 그렇게 등장을 하죠. 청색 그레이 자료 사진은 저번에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북태평양 철도 한성 전차 등장합니다. 박용용하고 관련된 태극기고, 동부 13도하고 관련된 독립협회 박용용 루즈벨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리시성이라는 거, 남부에서 등장하는 박용용 시저드 루즈벨트 앨리스 공주 어머니 리자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오늘 태극기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팔게 됩니다. 팔태극. 우리가 이제 이 팔로 나오는 거는, 잠깐, 이제 이게 대조선 국기라고 등장하는 거, 팔개. 그리고 이제 음양이 연결된 거, 음양. 태극, 무당사, 그 원나라 말기, 우리 그 무협지 이야기도 가끔 했습니다. 무당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가 남은 거고, 8개. 자, 이게 이제 대조선이고 청나라고라고 비유했을 때, 자, 23선 이것도 마무리해야 되구나. 구가 되지만 좌우로는 8이죠. 폰트 좀 죽여야겠다. 100. 자, 이 8 나오기 전에 먼저 23성, 5성, 13성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도. 자, 13도. 즉, 이 한반도에서 갑자기 조선이 13도제 하다 23부제 하고 8도 하고, 자, 23부제, 중국의 23성하고 이야기했습니다. 23부. 23부. 그럼 23부에 곱하기 2가 되면 거의 50주가 나옵니다. 이 50주가 나오는 개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부가 다시 확장돼서, 이쪽 서부가 다시, 여기가 대충 25개, 23개면 이쪽이 생겨나서, 하와이까지 해서, 알래스카까지 해서 50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면 이 단어 하나가, 이거 하나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도 엄청난 게 이쪽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타리 엄마로 넘어갑니다. 자, 청나라. 자, 8도, 8궤, 8군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8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국으로 갑니다. 일본사 개념의 제국. 자, 8군이 있습니다. 제국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쇼군이 되는 겁니다. 쇼군, 황제, 쇼군, 가문들이 되는 거죠. 8군, 자, 이걸 가문, 쇼군, 일본사로 말하면 제국, 여기 황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 황제란 개념은 이 황제 안에 들어가는 거다. 황제. 그러면 이 가운데가 뭐냐? 가운데가. 이 가운데가. 이제 한반도는 역사 이식이라는 기본과 그 역사 이식의 또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하고도 또 교집합이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아시아판 역사가 4,000년, 6,000년 이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고, 이식되어진 거는 다른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자리.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이제 만자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만자로. 이 8제국 이후에 청나라 황제 푸이가 등장합니다. 아시아판에서는 푸이고 청나라, 유럽판에서는 나치,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이 만자, 스와티카를 쓴. 잠깐 그 사진. 자, 이제 만자는 사실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약간 제가 이제 이렇게 언제나 자료 찾으면 컴퓨터 이제 다 지워버리고 PPT 만들면 다 지워버리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거 카페에다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페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듣고 좀 자료 리서치를 또 하러 오시는 분들, 또 자신 개인들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로 자, 유튜브에 간단한 설명이고 여러 자료 앞으로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단편 가사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 유튜브 살릴 방법은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만자에 대한 잘된 거. 자, 외국 거. 이거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미국 국방성, 또 만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만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타리오에 있는 스와티카 마을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 이름을 바꾸려 여러 시도 마을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1922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여성 학기팀 만자, 고대 만자. 이렇게 정리 잘 된 건 제가 바로바로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 만자는 거의 전 세계적이죠. 만자. 마지막엔 불교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자, 이슬람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리학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거를 죽이려고 한 문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또 그런 과거 이야기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만자 이런 자료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차분히 보십시오. 이제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고 티베트 양탕자, 동전. 사실은 이 만자를 지우는 역사가 지금 공화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인디안, 기타 등등. 근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만자가. 이 만자가 굉장히 유럽에 영국도 사실 관련이 있고 만자가 좀 튀어진. 자, 그래서 이 만자를 중요하다. 그리고 만자가 이제 고려사에 또 고려 황제에서도 호가 등장하고 중요한 건 이제 청나라 관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8개국. 그리고 이 8개국이 무엇이든 이게 사라졌겠죠. 그러면 이 만이 지금은 무엇이냐? 자, 프리메이슨의 G가 되는 거죠. G. 이들 연합의 G. 자, 이게 이제 타타르 음모론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해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보헤미안 글로브와 관련돼 있고, 그림자 정보와 관련돼 있고, 지금은 왕의 혈통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왕의 혈통이 사라진 거고, 혈통이 믹스된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거. 결국 이 개념이 유엔으로 가는 겁니다. 유엔 지도가 평평지도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 동서남북의 팔자방향에 북극성을 잡은 거죠. 이거는 뭐 종교적으로 별자리적으로 피라미드적으로 이 평평의 탑이 되는 거예요. 북극성. 자,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유엔이다. 그러면 유엔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 유엔 이전에 유엔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오는 거고 유엔 이전에 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국제연맹이 있습니다. 국제연맹. 국제연맹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따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보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 이미 세상에 정보는 열려 있지만
이게 무엇이 실체인지를 단지 모를 뿐입니다. 자, 국제연맹이 있습니다. UN 이전에. 국제연맹 기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저 8개국, 8국 국기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연맹.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부 건설. 1920년, 46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리그 오브 내셔널. 여기서 중요한 거 역사. 우드로 윌슨 평화원칙을 내세우며 베르사유 조약 1조의 국제연맹 설립한다는 항목. 42국이 가입했다. 유엔과 달리 최고기관 이사회가 아닌 총회였는데, 자, 총회였습니다. 제4기 1차 대전을 계기로 성립될 만큼 상임이사국, 제1차 세계대전 주요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제3공화국은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소련, 잠시 3위국 이사를 맡았고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3위국 이사국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좌절되었다. 가입국 1910년 영국 연합왕국, 당시 영국령 자치령, 최대 식민지 인도제국, 프랑스 제3공화국,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 그 유럽, 중남미 여러 독립국 위주로 가입되었고, 자, 중요한 거는 4개국입니다. 이사가. 영국, 프랑스,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 자, 그러면 이 8개국에서 그 4개만 살려보겠습니다. 영국 살았죠. 독일 없고, 러시아 없고, 프랑스 제3제국 있고, 자, 오스만 빼고, 이탈리아. 자, 미국 빼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독립협회죠. 자, 국제연맹. 맞죠? 그러면 이 국제연맹, 내셔널 오브 리그가 어느 영역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그 영역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겠지만 이 미국하고 관련된 겁니다. 주는. 미국이 빠져있기 때문에. 국제연맹이 커져서 유엔이 되는 거고, 유엔 본부가 뉴욕으로 오는 겁니다. 스위스의 국제연맹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를 장난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지우고 여기 태그를 넣습니다. 네 개국이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국제연맹. 그리고 이제 왜 국제연맹이 중요하냐? 나중에 유엔이 됩니다. 유엔 뭐입니다. 유엔. 유엔이 공식 명칭이 우리가 한글로 하면 국제연맹이 자, 국제연맹, 국제연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국제연맹 이전의 상위 그룹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만국 평화회의가 있죠. 이제 이거는 거의 제국시대, 이 국제연맹, 유엔으로 공화국의 확장 이전의 제국주의적 개념이 만국 평화회의죠. 그러면 이 만국 평화회의를 누가 열었느냐? 1회 2회가 딱 명확하게, 자, 1899년, 1907년 두 번 열리고, 이 첫 번째 만국 평화회의는 니콜라이 2세가 개최를 열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2세. 그것도 자신의 생일 기념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력의 상징성입니다. 니콜라이 2세. 하지만 죽죠. 자, 그러면 이 니콜 2에는 누가 됩니까?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됩니다. 1907년 2차이다. 2차 만국평화에는 1904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전에 제한 소집되지만 늘 전쟁으로 인해 안 되고 1907년 열립니다. 자, 니콜라 2세, 황국협회 대빵, 시어도어 루즈벨트, 독립협회 대빵.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상위 버전이 만국평화협회고, 자, 요거는 약간 재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실제는 이 깃발이 지금 시대는 G지만, 이건 카피해놔야죠. 한쪽에다 치워놓겠습니다. 과거에는 만자였다. 그러면 이 만자가 사라지고 제국들의 그레이트 게임이 있었고, 이 제국들이 가지이식을 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마지막에 권력이, 자, 나치를 쓰는 거는 독일, 영국, 적대는 러시아. 근데 실제 1800년대 만국평화를 열었던 파워는 러시아. 이거 지금 러시아기가 아니죠. 잠깐만, 러시아가 8국에 떴대요. 자, 여기서 비교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러시아 제국이죠. 러시아 제국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전체는 이제 프리메이슨이고.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러시아 이걸 뺏겨서 결국은 영국, 독일, 미국. 사실 나치는 미국의 영미가 장난한 거고, 독일이 바가지 쓴 거고,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제국을 제가 이제 대한제국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 대한제국을 이 지리적인 출발점은 당연히 관련된 것, 오리지널 통은 미국이죠. 그럼 미국에서 언제 러시아로 만자가 이동했는가? 이게 아간판천, 로간판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렇게 이동하는 시점이 한반도 기록의 아간판천 시간대하고 가장 긴밀한 사건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또 하나가 바로 뭐죠? 잠깐만. 바로 두둥둥 1893이죠. 만국박람회.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과연 이 팀 무대가 최초 기획, 이제 이 최초 기획이 있는 거고, 이게 설계될 때 시작되는 스타트점이 있고 완성되는 게 있고 행사를 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게 최초 기획됐을 때 과연 박람회로 설계가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간단한 의문점들은 여러 번 가설로 이야기를 했지만, 뭐 경복궁 보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이 현 시점에서의 이제 비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넣자면, 자, 이게 지금 단순한 키워드지만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국 박람회. 그러니까 이걸 한반도에서, 이게 이제 만민공동이죠. 만민공동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한국협회, 독립협회. 그럼 만국박람회는 1893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선 박람회라고 나중에 조선의 일본 애들이 이렇게 또 이식받은 거 보완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죠. 이제 이 스토리에 고종이 등장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거의 준비한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하고, 태극기 중요하고, 자, 1897, 별 3개, 코리아.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더 좋은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거하고 지금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하고 또 연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또, 지금 이 사진이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 판이. 그래서 타타리아 음모론. 그곳에 관련된 게 사실은 동부 13도하고도 연결되는데 건축 양식으로 제국주의적인 게 강하게 남아있는 의구심. 그게 어떻게 건축적으로 시간대별로 철도 제국의 확장성으로 연결되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빅토리아 섬 캐나다에 빅토리아 있는가. 그것도 예전에 이야기했고 이번에 또 같이 풀어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타리아 제국, 이게 사실 재밌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8기군. 이 8기군이 이게 이제 무너진 게 우리가 1700년대 말로 봐야 되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제국들이 확장, 피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적 기록이 100년 차의 기록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10년, 5년 유럽, 미국판 기록이 한반도에 세팅이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프리메이슨이고 이들이 혈맹이다. 그게 그 혈맹들이 결국은 타타리아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타타리아 제국이라고 음모론 쪽에서 등장한 거는 공화국적 입장이 아니고 제국주의적 입장인데 이 프리메이슨적 관점은 제국이나 공화국이나 의미가 없다. 그건 대중적인 거고 권력은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도 집중되어 간다. 그거를 깰 수는 없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2차 세계대전 때 갈라서게 된 것도 깊게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시고, 그래서 이 건축 양식들이 중요하다. 자,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금성이 사에 대한 이게 해가 꼬입니다. 1시간 하면 금성이 사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후원자들 또 카카오뱅크로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소화들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